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직국장 남이석 닮은 진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중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노동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먼저 산화하신 선배 열사님 생각하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노래, 단결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납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먼저 좀 요거부터 좀 하기 시작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그 통상의 이제 체계는 그 지방 법원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밑에 사무국장 있나요? 네. 네,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그 총무과장이 있죠? 근데 총무과장이 사무국장 겸이 많아요? 그렇진 않죠. 네. 그 다음 이제 서무담당관? 요런 식이죠? 이 사람이 이제 5급 사무관이고, 통상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장 있을 거고, 이제 실무관 있을 거고, 이 친구들이 아마 이제 7에서 9급 정도 될 거고, 이제 6급일 거고, 5급 또는 이제 4급이겠네요. 그쵸? 4급일 것 같고, 아니면 승진하면 3급일 수도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자본주의에서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또 동방예의지국이라, 최근에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싸웠네. 어디 버르장머리 어깨 주장에 이제 이걸 때렸네. 근데 이게 사실 수평이라고는 하지만 이 위계 질서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사실은 수평 조직입니다. 수평 조직인데, 이거는 인격적으로는 수평이고, 역할에서는 노동조합도 사실은 이런 위계 질서라는 건 있어요. 이걸 일단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조합원이 제일 높죠. 그런 설명도 이따가 할 건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지도 못하고, 저놈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때는 실무관은 뭐야? 여기 있는 실무관들이 임명한 반장 밑에 사실 여러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가입하셔서 적어도 여기 이제 노동조합 대표의 역할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 계장하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현장 대표라고 할게요. 현장 대표라고 하지 말고요. 조직부장이라고 할게요. 조직부장님들이 적어도 이 계장급의 이게 커버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모리건 현장 대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급이 돼버린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부장님이 그전에는 사실은 지부장님이 이런 사람들을 원래 만났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노조 처음 가입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부장님은 급이 높아지는 거야. 지부장님이 여러분들 덕에 총무과장급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법원장이나 사무국장 면담할 일이 있으면 이제 여기 계시는 키 작은 거 빼고 다 잘하시는 이분이 이제 가서 하겠죠.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카운트파트라고 해요. 카운트파트. 내 카운트파트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하면 우리가 급이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나랑 막 지부장님 가갖고 실무관하고 막 교섭해야 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인금이 올라간다 그러잖아. 인금을 확 올려주셨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박수 한번 치고 했으면 좋겠고, 결국 노동조합이 별게 아니에요. 그 인생 선배시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어리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이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좀 더 그 노동조합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마인드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노동조합이란 이거 사실 사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라 뭐 대단히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겠습니까? 노동조건의 개선,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 녹색조끼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노동조합 깃발입니다. 이게 깃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어디 집회하러 갔는데 대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이 이제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깃발을 이제 찾아오시면 되고,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 자, 나는 근로자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로자. 나 근로자다. 세 분. 나는 노동자다. 노동자도 되고 근로자도 되고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로자와 노동자는 뭐 출처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원이라고 할까요? 달라요. 노동자는 사실은 이건 법률 개념이에요. 법률 개념.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그 농장 주인이 있었고 농장에 농노가 있었잖아요. 농민이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잖아요. 노동자라는 개념은 애초에 없었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면서 내 노동력을 대가로 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노동자는 임금을 안 주면 노동을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나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바로 이해하셨네. 월급을 안 줘도, 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본가들은, 국가는. 그래서 이 개념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을 근로자로 세뇌시킵니다. 근자가 근력할 때 그 근이에요.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 근로자라는 데는 일단 성실하게 막 개근해서 열심히 막 아파도 막 그 진통제 먹어가면서 일하는 이런 개념이 포함된 뜻이에요. 근로자라는 거. 그래서 전 세계 어디도 근로자의 날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러요. 노동절이거든. 원래 노동자의 날. 그냥 임금을 목적으로 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서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야. 원래 노동자는. 돈 안 줘? 그럼 안 해. 돈 이만큼만, 쥐꼬리만큼 줘? 그럼 쥐꼬리만큼만 해야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근로자네! 열심히 해야지! 세뇌교육. 그래서 이것만 오늘 우리가 알고 가도, 우리가 그동안 세뇌당하고 살아왔구나. 응? 여러분들은 앞으로 당당한 노동자이시길 바랍니다. 응? 자본가들에 맞서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우리끼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 노동자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는 이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나중에 이제 그 노동조합론 교육할 때 제가 그거 자료도 갖다가 보여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노동자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냄새 난다, 더러울 것 같다, 건설 노가다. 이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노동자의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근로자. 많은 분들이 이른바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저처럼 이제 와이셔츠 입고 막 그 정장 입고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라 생각하고 현장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 생각하는데, 이런 게 다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 이런 거고,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헌법 제33조입니다. 중요하니까 따라서 해볼게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뭐 요새 이제 복수노조, 뭐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절차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현재 단체 교섭권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상의 단체 교섭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단결을 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법률도 이런 흐름으로 돼 있어요. 단결권이 있어야 단체 교섭권이 있고요. 단체 교섭권의 결과로 단체 행동권을 가지거든요.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노동조합은 단결을 중시 여깁니다. 지부장님 중심으로 단결하고 모리건 현장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고 이제 한 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집단 지도 체계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 이제 누님들을 중심으로 지금 단결해 계시는데 아주 좋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쩌지 못하고 원래 교섭을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총무과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 서무 담당관이랑 재무 담당관이 나와서 지금 몇 차례 벌써 교섭을 했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무 차원의 교섭을 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장을 내리기가 좀 어려우니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반장을 선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과정이 이게 이제 법으로 보장된 우리 노동자들의 이제 권리라는 거고요. 노동조합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노동자의 요구와 목표를 이제 관철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회사는 이렇게 수직 체계지만 우리는 수평 조직, 평등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운영조차 명색이 이름도 민주노조인데 민주노총인 만큼 운영 자체도 민주적으로 그 운영을 한다. 체계도 민주적이고 운영도 민주적으로. 그래서 현장 대표라고 해서 지부장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간부님들은 몇 번 우리 토론해봤잖아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리더가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에 전에 충분히 우리 조합원들과 논의를 하죠. 토론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가장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 조합원들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지, 이게 판단의 근거예요. 조합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득이 되는지. 근데 다른 단체들은 그게 목적이 아닌 데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벌이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주머니를 채우는지, 어떻게 해야 막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막 사는지, 이게 목적인 데들도 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은 그게 아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가 목적이고 그걸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그 조직 운영을 한다라는 거고요. 목표 자체가 결국 나 혼자만,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지향해 나간다는 거고요.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민주노총은 1995년 빼빼로데이 때 만들어졌어요. 조합원 전체 이제 100만 명이고요. 한국노총 100만 명 해서 큰 노조의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자그만치 5천만 명이잖아요. 일단 북 빼고 5천만 명에서 노동자가 2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조직률이 200만 명,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조합 하면 아직도 어색하고 낯선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체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노동조합 한 5년 한 사람도 몰라요. 그래도 첫 교육이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6개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산별은 16개 지역본부. 여기는 지금 전북지역본부예요. 제가 이거 떠들러 보면은 여기 이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전북지역본부야. 각 광역 단위마다 지역본부가 있는 거고, 산업별.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공무원 노조 있잖아요. 그때 지부장도 와가지고 같이 교섭하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공무원 노조 따로 있고, 우린 전국 민주일반 연맹이라는 데가 있고, 선생님들은 전교조라는 데 있고, 그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뭐 금속노조, 뭐 화학섬유노조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건의료노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16개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다. 이런 민주노총 상징 보셨죠? 우리 등짝에 요거 있는 거, 요런 게 있고요. 나와 민주노총 무슨 관계입니까? 했을 때 민주노총에 16개 그 지역본부가 있고 산별연맹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 노동조합,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의 조합원입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하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할게요. 다 각자 자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 조직국장 진영아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게 돌아서서 아마 식당 내려가는 동안 다 아마 까먹으실 건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위원장은 김만석인데, 위원장은 뭐 대단한 뭐 이런 막 금태 두르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노동자다. 여러분들은 그 법원을 청소하는 미화원이지만 이분은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동급이다.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실 거 없다. 동등한 입장이다. 라는 거고요. 조합원수는 전국적으로 약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된 사무소는 영등포구 양평동.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이쪽으로 제가 출근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직종은 쉽게 얘기하면 다 조직한다. 근데 주로는 이제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위주로 조직하고 있다. 이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운영 체계는 조합원 총회. 우리 전체가. 근데 10,000명이 맨날 모이려 그러면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할 때만, 뭐 이제 위원장을 선거하거나 이럴 때만 조합원 총회를 투표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막 민주노총 위원장도 막 뽑아야 되고 막 좀 귀찮게 할 거예요. 아까 그 전주지부 그 가장 훌륭한 우리 사무장님이 이렇게 투표합시다 막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래서 전체가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30명당 1인으로 대의원 대회를 이제 합니다. 이번 주 수, 목, 금 2박 3일 동안 우리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한 사업계획과 그 예산안을 결정할 대의원 대회가 전남 구례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그 대의원 대회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 이제 대의원 대회는 통상 1년에 그 2번 정도 합니다. 2월 달에 정기 대의원 대회, 12월 달에 임시 대의원 대회. 여기서 이제 노동조합의 주요 정책 사항이 결정이 되죠. 후에 이제 좀 더 안정화되면 아마 이제 지부장님께서 우리 법원에도 전주지부 대의원 1명 정도 아마 배치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운영위원회는 50인당 1인 이렇게 해서 2달에 한 번 개최하게 돼 있고요. 중앙집행위원회는 격주로, 말 그대로 이건 의결기관이 여기까지고요. 사실상 여기부터는 이제 집행기관이다.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 같은 이제 사무처들이나 이제 아까 김만석 위원장 같은 임원들, 우리 본부장 같은 임원들이 집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게 보니까 2시간짜리라서 막 매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만 딱 잘랐어요. 1999년에 시작했다.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의 전신인 그 경기도 노동조합으로는 2000년 1월 달에 됐다. 이 정도는 좀 알자. 그래서 우리가 25년 된 노동조합이구나. 25년 동안 전국의 관급 비정규직들, 특히 우리가 왜 녹색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왜 녹색이에요? 뭐 예습하고 오셨어요? 예습하고 오셨어요? 네. 이 환경미화원들 예전에 청소차가 녹색이었잖아. 다 그 리아카도 다 녹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녹색 조끼예요. 아주 잘 맞히셨어요. 혹시 예습하고 오셨어요? 훌륭한 모범생이네요.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3대 위원장 홍희덕이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 없어졌는데 민주노동당이라고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맨날 그 썩어빠지게 일만 하고 노예로서 살 수 없다. 노동자들이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제 권영길,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거 권영길. 홍희덕이라는 우리 전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서 외주, 위탁, 그 대행으로 운영을 하는 이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을 확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대표 노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죠. 다양한 활동의 핵심은 교육, 교섭, 투쟁입니다. 이런 표현 좀 별론데 이렇게 표현해야 머리에 딱 꽂혀요. 결국 노동조합은 아까도 이렇게 이것도 왜 한다고? 여러분들이 단결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단결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쪽수가 중요하다. 쪽수는 그냥 그 산술적인 인원도 중요하지만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 여러분들이 20명, 17명인가요? 17명 중에 17명이 다 가입하는 게 중요해요. 100명 중에 50명 가입한 것보다 산술적인 쪽수는 50명이 더 많지만 17명 중에 15명 가입하면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향후에 비조합원들을 왕따 놓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더 큰 하나로 되셔서 여러분들끼리 으등거리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단결해서 공무원들, 저 윤석열
이상한 짓 맨날 하잖아요. 예, 이런 놈들한테 대항해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뭐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이런 교육도 하지만 막 분기별로 이렇게 강당 같은 거 막 빌려가지고 하고 있고, 항상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을 제일 중시 여긴다라는 거고, 우리 전주지부 우리 부지부장님이 교육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법원 조합원들이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지도 아마 이제 같이 상의도 하실 거고요. 교섭은 여러분들 그때 해보셨잖아요. 그런 다양한 교섭 형태들이 있고, 교섭이 끝나면 이렇게 기분 좋게 모여가지고 그 조인식이라고 하거든요. 협약식, 조인식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결혼식 같은 거죠. 그 기념 촬영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섭 형태 및 방법 이런 건 추후에 하겠다는 거고, 일단 요거만 대각선 교섭이라는 걸 한다. 우리는 막 여기 보면은 개별 교섭, 통일 교섭, 집단 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 교섭 이런 말들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대각선은 갑자기 막 사대고 뭘 그거 할 것 같고, 근데 실제 있는 말이에요. 대각선 교섭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와 그 기층 그 조합원들이 같이 사용자의 개별 단체와 이렇게 대각선으로 교섭한다는 의미에서 대각선 교섭이에요. 이게 우리 노동조합이 자랑하는 그 가장 우월한 교섭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상급단체에 있는 저나 지부장인 같은 사람들은 그 법률이나 일반적인 그 사례들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정은 잘 몰라. 반장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실무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지 우리는 잘 몰라. 여러분들이 그런 걸 증언해 주시면서 그렇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법률을 아니까. 그리고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언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구체적인 실상을 얘기하면 법원 친구들은 꼼짝 못한다. 그래서 이런 대각선 교섭을 향후에도 할 거다. 교섭위원회 말빨! 저 말빨 좋습니다. 우리 지부장님 저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말빨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섭은 여러분들의 단결된 힘으로 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고 하는 거지, 뒷배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향후에 이제는 다음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임금교섭도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임금교섭 하게 되면 이렇게 단체 협약서라는 걸 체결을 해요. 여러분들 입사하시면서 근로계약서 다 체결하셨죠? 만약 이거 체결 안 하고 교부 안 했으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취업규칙이라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이제 법원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취업규칙인데, 뭐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서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하지, 이거 좀 잘못됐잖아요, 이거는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규정이 있는 거 말고 이 단체 협약으로 우리의 그 불리한 내용들을 유리하게 다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을 이렇게 불러요. 따라하겠습니다. 사업장 내 헌법.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그 관련 법령들을 규제하잖아요. 단체 협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 이 내용이 달라. 근데 이게 우리한테 유리해. 그러면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는다. 근데 단체 협약에 하루에 6시간 일하고 150만 원 받는다. 이러면 내용이 상충되잖아요. 단체 협약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을 향후에 이제 잘 갖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교섭이라는 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은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첫째 교육을 하고요, 두 번째 교섭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투쟁을 합니다. 투쟁은 뭐 많이 보셨죠. 다양한 투쟁을 하고,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맨날 으쌰으쌰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막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이런 토론회도 하면서 정책을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시대에 지방교부세 삭감 이대로 좋은가? 막 이런 것도 이제 토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급제 도입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저임금 구조에서. 같이 전주시청 소속에서 미화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받는데, 막 기말수당도 받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못 받는다 이거야. 왜지? 윤석열이 밀어붙인 직무급제 때문이에요. 그러면 직무급제 이대로 좋은가? 이런 토론회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책적 대안도 우리가 제시한다. 민주노총이 맨날 머리띠 물러가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투쟁에는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전국적으로 그 동일한 목표, 투쟁 이슈, 사안을 두고 큰 투쟁도 이렇게 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노동조합 내부에 그 총파업 대회를 하기도 하지만, 상반기에는 그 5.18 전국 노동자 대회, 여러분들 토요일 날 하는 거니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 전국 노동자 대회, 전국적으로 큰 투쟁을 1년에 2번 하니까 2번은 거기 투쟁 참가한다. 근데 이 투쟁도
그럼 내가 이게 내 사비 이렇게 막 차표 끊어갖고 가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조합비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 아마 이제 또 우리 전국민주연합노조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나근수 사무장님이 지부장님의 명을 받아서 치킨도 맛있는 거 튀겨놓을 거고 아마 족발도 삶아서 여러분들 서울 다녀오시는 동안 즐겁게 다녀오시고 또 투쟁도 힘있게 하시고 같이 이제 간만에 이렇게 이것도 좀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면 심심하잖아.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노동조합을 하면서는 제가 이제 많은 걸 강조를 하는데 일단 단결력 이건 진짜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카더라 통신 뭐 이건 지역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도 말로는 저게 안 살아. 경상도 말로 해줘야 돼. 그랬다 카대 이런 거 있잖아요. 홍진영 지부장이 법원장님하고 소고기 먹고 우리 임금 동결하기로 했다 카대 뭐 이런 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근거 없는 소문 내지 말자. 모르면 물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한다 그러죠? 대각선 교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사항을 이를테면 모리건 현장 대표가 몰래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이렇게 위원장이 혼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소문을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확인하자. 그래서 카더라 통신 하지 말자. 이게 그 단결력 유지의 최악이야. 제일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 그 간부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선생님이 그 이제 추천 받으신 거죠? 예.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그 이제 잘 되면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야. 부반장님 그 법원장님한테 소고기 얻어먹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막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직접 물어봐서 해결하자. 이게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거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금나라 뚝딱 막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온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리. 아따 이놈의 뱃다시를 딱딱을 막 황금 막 쏟아지고 왔다 나는 이제 부자 된다 막 왜 아까 이렇게 절 남이석이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굉장히 남이석 같나요? 반응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배를 갈라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가꾸는 거 이게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잘 가꾸시면 이 황금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진 형님을 제가 갑자기 모셔왔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자판기 노조 이게 있는 말인데 업계 용어예요. 업계 용어. 여러분들도 청소하다 보면 여러분들만 쓰는 말들이 있잖아. 우리도 이제 노동조합만 하는 업계 용어. 자판기 특징이 뭐죠? 내가 이렇게 돈을 넣어. 그 음료수를 누르면 나오잖아. 내가 언니를 부반장으로 뽑아놨잖아. 내가 조합비도 내잖아. 그러면 언니가 날 위해서 해줘야지. 맞나요 이거? 아닌 거예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같이 하는 거야. 부반장은 부반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조직부장은 조직부장의 역할을 하고 조합원은 조합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는 해결사가 아니야. 남진 형님이 아니야. 이럴 때 내가 노래를 불러야 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 마. 멋있지? 이건 남진 형님이니까 멋있는 거고 노동조합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야.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닌 거야. 이거 명심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막 이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단결해서 해보는 거야. 나중에 이제 좀 되면 이제 혁띠 풀르는 거지. 이제 막 조합원 막 교육 처음에는 막 내가 재미없는 아재 개그에도 하시다가 야 그 진북동까지 가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아유 언니만 갔다 와 언니가 간부잖아. 아우 나는 우리 오늘 손주 오기로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배가 부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간부들만 실컷 고생하고 욕먹어. 언니 어떻게 교섭을 했길래 임금 이거밖에 못 따왔어. 내가 내는 조합비가 얼만데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야 이 썩을 거사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는 저 멋진 남진 형님한테만 드리고 우리는 모두가 같이 하는 거다. 노동조합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우리 회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조합비는 뭐 이렇게 운영을 한다. 조합비로 다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내신 조합비로 채용돼서 일하는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부려먹으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시켜도 저는 그 돈 받고요. 안 시켜도 그 돈 받아요. 제가 놀고 먹지 않게 일을 시키시고, 아마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요 정도 내시나요? 요 정도 내시던가? 아무튼 뭐 이렇게 내실 거예요. 예. 그 구간별로 조합비 이렇게 납부하고,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전국민주연합노조에서 제일 잘하시는 그 나금수 사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산 아마 이제 실수 없이 할 거고요. 그 회계 중에 또 특별한 게 희생자 구제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부장님 인사하실 때 해고부터 되셨잖아요, 했잖아요. 노동조합을 하다가 내가 막 해고가 되고 이렇게 희생이 되면 어떡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마음이 아프지만 잘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금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매달 2,000원씩 해서 지금 그 십수억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지시로 만약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그 총무과장 면담했다고 막 정직이나 감봉을 당했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경우는 그 불이익 당한 모든 것을 노동조합에서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희생자 구제 기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당당히 맞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회사업도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아까 노동자 근로자 얘기했듯이 막 세뇌 교육을 막 시킨 거야. 민주노총 이러면 여러분들 자 무슨 생각 드는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조합비가 있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예, 2,000원, 1,000원 포함돼서 그 내시면서도 좀 애매했잖아. 야씨 뭐 10,000원, 뭐 15,000원, 20,000원도 아니고 어설프게 뭐 32,000원, 38,000원은 뭐냐 하셨던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이게 포함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다 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사업도 한다. 민주노총 하면 다 빨갱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퍼랭이다. 아닌데 빨갱이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그 좋은데, 그러니까 김원정 열사라고 우리 노동조합을 만드신 분, 그 2000년에 만드신 분이 그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분 이름으로 따서 우리가 장학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일에 쓰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 노동조합 회계로 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추후에 이제 좀 더 보시고요.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같이 볼게요. 정말 훌륭하죠. 그 이제 송곳이라는 드라마의 원래 웹툰으로 나온 건데 전 최고의 웹툰이라 생각해요. 그 아마 감정이입 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건데,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할까 하다가 우리 그 특히 이제 여성조합원들이고, 이거는 실제 이제 홈에버 투쟁이라고 해서 마트 노동자들이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작한 거라 더 와닿습니다. 이거랑 이제 카트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기판의 졸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라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에서 그 살아있는 인간은 빼앗기면 화를 내고 부당한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실무관 반장한테도 아무 말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노동조합 결성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교훈적인 영상이라서 같이 봤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 가입했겠죠.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제 단결의 중요성은 제가 이 영상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선물 드릴게요. 단결하면 승리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세 개의 소주제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단결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찾아봐 주세요.
to travel in groups. 좀 유치하지만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거 어떻게 예.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래도 선물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왜 드리냐면 최도훈 선생님이라는 그 민중 가수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가야 돼요, 사무장님? 제일 훌륭한 사무장님이 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거 3분 내에 끝낼게요. 네, 좀 말을 제가 꼭 들어야 합니다. 왜 드렸냐면 노동운동에 길이 있나요? 정답이 있나요? 노동조합은 우리가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딱 이런 얘기를 하면서 틀려도 선물을 딱 주시더라고. 그 말이 전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정답이 있어서 하나요? 아마 가족들한테 좀 전문 용어로 쿠사리 좀 먹었던 분들 있지 않아요? 그 나이에 잘한다, 잘해. 여보, 나 오늘 좀 늦어. 왜? 노동조합 교육이, 노동조합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솔직히 그 욕 듣고 오신 분. 솔직히 있잖아. 근데 그런 거지. 근데 정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맞아요. 뭉쳐야 산다. 단결하면 승리한다. 그럼 어떻게 단결할 거냐가 여기에 있어요. 그걸 맞춰주세요. 틀려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야단치지 않아요. 일치 단결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단결? 조직 선동자의 말을 박수! 네. 이 힌트를 듣고 맞추신 건가요? 힌트가 그쵸. 이러니까 이제 명확히 리더, 대장. 그러니까 이제 이 꽃게도 탁탁 해서 모으는 애가 있잖아. 그게 리더지. 이 개미에서 제일 잘 나와요. 야, 넌 일로 가고, 넌 일로 가고. 내가 마지막에 딱 해가지고 굴러가지고 꼭 막잖아. 펭귄도 그래요. 휘익 하고 이제 지시하는 애가 있잖아. 펭귄이 휘익 하고 지시했는데 난 저 새끼 싫은데? 이렇게 갖다 붙여봐.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진보운동만 한 25년 했거든요. 해보니까 일반 개모임조차도 개주나 총무가 잘해야 그 모임이 잘 되지만 특히 우리 진보운동은 리더 중심의 운동이더라. 리더의 수준만큼 하는 거더라. 믿습니까? 왠지 갑자기 교회 온 느낌이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더 중심으로 하는 거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노동조합법 제81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여사님 내가 잘해드리는데 왜 노동조합 가입하셨어? 이런 거. 노동조합 가입한 인간들 내가 다 봐놨어? 다 불이익 줄 거야? 응? 이런 거. 그 언니 퇴근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떴지? 노동조합 가입했으니까 내가 그거 실무관님한테 이럴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모두가 다 부당노동행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맞서세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체증해야 돼. 증거 확보. 여러분들 너무 잘하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걸로 사실 확보해서 재미를 좀 많이 봤지. 앞으로도 언제나 녹취하고 녹음하자. 남 사시러라. 이거 잘 못하겠는데. 실무관님 미안해요. 나 민주노총 가서 교육받았는데 진국장이 그러라더라. 남 사시러워라. 자, 녹음기는 킵니다. 자, 이제 말씀하세요.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냥 열심히 하셔요. 녹음기 켜는데 부당노동행위 할 놈이 어딨어. 못합니다. 남 사시러워라. 근데 이제 저처럼 뻔뻔한 놈은 이렇게 하는데 못하시는 분,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이게 녹음 기능 켜놓고 가세요. 녹음 기능이 또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요새 너무 쉬워. 이 카메라 기능 키면은 그 옆에 비디오 있어. 비디오만 하면 이거 소리 다 들어오거든. 응? 꼭 굳이 막 녹음기 힘들게 찾지 않아도 돼. 그냥 이거 비디오 촬영하고 이거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소리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찍어놓고.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부당한 거 시킨 거 있으면 일단 찍어놓으세요. 영상으로 웬만하면. 요새는 사진보단 영상이야. 찍어놓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간부님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박상희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뭐냐면 왜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이 담아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인 줄 우린 알고 살았잖아.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자본가들은 그걸 원하거든.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텔레비에 나오지 않아요. 뭐 허구한 날 뭐 그 누구야 이준석이랑 뭐 관심도 없는 그 아저씨가 뭐 합당을 했네 어쩌네, 윤석열이가 누구 막 매가지를 잡았네 어떻네, 손흥민하고 이강인이가 싸웠네, 이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 사는데 그렇게 중요해? 이런 얘기는 드립다 나오는데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요, 유튜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결심해서 이거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줘야, 구독,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구독 누르고 한 번도 안 봐도 돼, 심지어. 근데 이왕이면 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얼굴도 좀 나오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 운동을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아마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정보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예,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 교육 간에 질문이나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면, 네. 뭐 단체 교섭권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교섭권을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절차가 법원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에 있었어. 우리가 2023년 5월인가 6월에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 절차에 참여를 못 했고요. 통상 그 2년에 한 번씩 그 절차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정식 교섭권은 없지만 요 체계에서 여러분들 단단하게 뭉쳐 계시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교섭에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혹시 또 질문이나 의견? 그러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 우리랑 같은 연맹에 있는 그 이제 공공연대 노동조합이라는 친구들이 할 건데, 예, 그 친구들이 대표하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